시장에 대한 좀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종목 상담 저희 하나씩 풀어보고요. 또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전화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청자님 그래도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떤 종목 또 궁금하실까요? 저는 오픈롤이란 종목 궁금하고요. 네, 오픈롤. 네네네. 그거 설명 듣고 싶어요. 네, 그러면 평단가랑 비중까지 함께 얘기해 주세요. 평단가는 10,0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비중 2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제일 좀 궁금할까 싶으셨는데 이 시장 속에서 이 주가 좀 그대로 내가 산 가격까지 좀 올 수 있을까? 이게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좀 빠지는 건지 분위기의 업황은 좀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사나이 우리 대표님 여쭤볼게요. 오픈롤이라는 종목이 잘 그래도 나름 갔거든요. 네네. 근데 시장 여파를 그냥 그대로 받으면서 주저앉으니까 그쵸. 이거 다시 회복되나? 시장 다시 좋아지면?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평단가 회복은 가능할까요? 평단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작년 그러니까 11월, 12월 달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정책 기대감이 올라왔었을 때 단기 고점에 사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사실 이번 8월 들어서 급락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거의 신저가 부분에서 주가는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작년 6월 상장 이후에 분위기 자체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인데요. 오픈롤은 이런 구인구직 플랫폼 관련돼서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원티드랩과 비슷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빅데이터를 통해 구직자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기업에 맞는 인재를 매칭해주는 이런 시스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했었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 상장 당시의 올해의 실적 추정치는요 약 53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비 대략 한 7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증권에서도 6월달에 관련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는데 이러한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숫자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보시면요.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작년까지 실적이 매출단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탑라인 자체의 성장 자체는 나타났지만 20년 대비 23년에 무려 3배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단은 크게 변화가 없었죠. 작년에 13억 벌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나왔던 하나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는 53억까지로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하는 부분이었었고 특히나 이제 신규 수주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 이런 부분이 크게 나타나면서 구인구직 플랫폼 관련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1분기까지는 성적은 안 좋았어요. 1억 기록을 했습니다. 1억. 딱 1억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 BP 정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나왔다 하는 부분이고 2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면서 과연 올해 53억까지 50억이 넘는 이익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작년 6월 달에 상장 이후에 그때 고점을 찍어주면서 3만 원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주가는 3만 원까지 기록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수급적인 부담감,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이번 주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이번 주 월요일 날 급락이 나왔었을 때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여타 다른 종목과 차이점은 이미 어느 정도 우하향 기조 자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러한 하락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여타 바이오 종목이나 최근에 몇몇 종목들 보면 신고가에서 급락 자체가 크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거의 저점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셨던 가격이 평단이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이고 비중 자체는 20%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비중 확대하자 이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못 드릴 것 같고 10,000원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인 기대감과 실적이 확실하게 되돌리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8월 15일 전후 늦으면 8월 16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실적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2분기 실적이 과연 1분기에 1억 나왔는데 이것보다 증익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하반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지 첫 번째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나왔을 때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 부분의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적인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야지만 주가도 여기에 대한 좀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실적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날짜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텀블러 선물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방송 저희 끝나면 제작진 전화 갑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시장에 대한 궁금증 이렇게 좀 하나하나 풀어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너튜브에서도 좀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카니님도 입맛 없어서요. 빵이나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했는데 이렇게 입맛 없는 시장이어도 여러분들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 맛있는 입맛이 좀 돌지 않을까 투자 아이디어 많이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 사연도 볼게요. 1180번님입니다. 이마트 신청해 주셨어요. 7만 원에 15%예요, 비중.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마트가 뭐 추석, 여름 먹거리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실질적인 부분들 이런 거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좀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이마트 7만 원에 지금 15%, 지금 네. 현 시점에 6만 원 초반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신 가격 대비해서 대략 한 13% 이상의 지금 그 손실권에 지금 처해 있는 가격이고요. 사실 이마트가 지금 당장의 주가를 돌릴 만한 어떤 뚜렷한 이벤트나 모멘텀 자체는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마트가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얼마냐면 영업 적자 마이너스 390억입니다. 지금 이마트가 1분기에도 사실은 이러한 좀 부진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었었지만 1분기에는 흑자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보시면 1분기에는 471억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이런 부분을 보면 리딩 투자증권에서 7월 30일 날 발행한 리포트에 따르면 대략 죄송합니다. 그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실적 추정 FM 가이드 컨센 추정이죠. 이러한 부분은 39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커머스 자회사인 쓱닷컴이나 지마켓 실적 부진 영향이 지속이 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TMF 사태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한 이런 이커머스 쪽이나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에 따른 그 충당금 설정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피지사 커머스 업체 할 거 없이 참 어려운 시기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이게 이마트의 주봉이에요. 주봉을 놓고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을 놓고 보시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장기 우하향하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이 그로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기업인데 딱 이마트가 최근에 그러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순차익 규모는 2013년도에 3.4조 원에서 올해 1분기에 11조 원까지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즉 뭔가 새로운 성장에 대한 이런 타겟책을 찾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성과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오프라인에 따른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 뚜껑까지는 확실하게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마트가 7만 원이고 사신 가격은 7만 원이고 비중 자체는 15%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좀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1차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7만 원까지는 아니고 기존에 그 상단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전고점 라인대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6만 5천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는 15% 비중을 6만 5천 원 넘어갔을 때마다 대략 5%씩이라도 조금씩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5만 원대 5만 4,800원 즉 5만 5천 원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를 확인해 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뚫고 올라가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 또 확인해야 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좀 비중 축소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충당 설정도 있고 반드시 축소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했을 때는 좀 비중에 대한 축소를 좀 노려보시면서 65,000원 선에서 비중 관리를 눈여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전화도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아, 이번 주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나만의 좀 투자했을 때 극복 방법 있으셨어요? 일단 마음을 비우고 음. 계속 침착을 유지하면서 네. 때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명하신 거 같습니다. 때를 기다린다. 야, 정말 투자 오래 하셨죠? 몇 년 차세요? 저는 오래 뜨지는 않았어요. 한 그래요? 네, 그러면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요. 그래도 네. 좀 되셨네요. 멘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단단한 내면이 있으신 분 같은데 어떤 종목 또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저는 그 메디톡스 네. 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평단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3만 5천 원이고요. 한 3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손실권이 좀 있는 종목이네요. 네. 알습니다. 손실은 좀 있지만 그래도 내면을 조금 단단하게 좀 마음 비우고 가자 이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제대로 전략 잡아드릴게요. 전문가님, 지금 보시면은 손실권의 종목이고 메디톡스 관계사 장질환 치료제 임상에 대한 계획이 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회복이 먼저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네요. 본업단의 실적 회복 자체가 확실하게 나와주어야죠. 그렇죠. 사실 메디톡스 우리가 이제 보톡스 균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톨리늄 톡신 관련된 이런 균주의 출처에 관한 소송이 사실 지난 2017년, 18년도에 제기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휴젤과의 ITC 이런 예비 심사 판결에서 패소를 했죠. 그러면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10월 달 이제 최종심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비 심사에서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는 시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이나 그 패소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 있는 부분이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는 하마가 뭐였냐면 법무 비용이었거든요. 즉 메디톡스는 본업단에서 돈 벌어가지고 변호사비로 다 날린다 이런 비판에 직면했을 정도로 그동안에 법무 비용에 따른 이런 비용 부담 자체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법무 비용 자체가 좀 감소를 하면서 1분기에는 영업적자 9억 원 기록을 했지만 올 한 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흑자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뉴스나 이런 부분부터 같이 볼게요. 우선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데 1분기에는 대략 한 9억 정도 적자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2분기에는 한 70억 정도로 흑자 전환하는 부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3분기에 이제 10월 달이죠. 그러니까 4분기가 되겠네요. 4분기에 이제 최종심 이 부분이 나오는데 보통 그 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런 소송을 취하한다든지 하는 이런 합의가 나오게 될 경우에 시장에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와 이제 영업적인 부분에 집중을 한다 하면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금 산 가격 미치지만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5년차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사실은 뭐 5년 차든 저도 거의 뭐 10몇 년, 15년 이상 했지만 저도 항상 그 주식 바라봤을 때 초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주가 투자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이러한 부분 반영을 해가지고 173억까지 그 이익폭 자체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한 390억까지의 흑자 이런 부분으로 돌아설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털어내게 될 경우에 지금 올 하반기 미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추가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메디톡스는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한 가격이고 그 가격이 대략 한 13만 원 언더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이후에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인 게 그래도 최근에 시장 흐름 자체는 오히려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먼저 빠졌던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지금은 홀딩하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30%니까 한 종목의 비중이 20%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수익률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월등히 커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평단이 23만 원대니까 현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10월 달에 있을 이 그 최종심 이런 부분 자체에서 결과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지 말고 그때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그때는 공격적으로 조금 한 차례 정도는 비중 이런 부분을 좀 치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평단을 그때 가서 낮춰나가는 그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자. 10월까지는 현 시점 관망 의견에서 좀 기운 내십사 좀 응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10월에까지는 일단 마음 비우고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면을 잘 다져가면서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잘 기다려보겠습니다. 10월 되고 나서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저희 텀블러 선물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장의 얘기들 듣다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진짜 저는 커피값만 벌어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꼼돌이님, 카니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 대표님 이런 생각 들죠? 커피값만 이 시장에 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오늘 같은 날은 커피값보다는 점심값, 그다음에 저녁 밥값을 벌어야죠. 그것도 가능한 시장. 오늘 같은 날은. 오늘이라는 오늘 같은 전제 날은. 하에. 근데 네. 이제 일주일 한 달로 시계를 넓혀보면 지금 커피값 벌려고 들어갔다가 한 달 밥값 날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송강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목소리로 또 상담 많이 부탁드려요. 제가 사실은 라디오나 이런 쪽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아유, 둘다 목소리만 하세요. 보면. 다 매력 만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자 사연 가볼게요. 그럼 이제 이분 사연 봐야 될 것 같아요. 5268번님의 넥슨 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1,000원에 10% 비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지금 넥슨 게임즈의 신주가 추가 상장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추가 상장으로 인해서는 넥슨 게임즈의 상장 주식 총수를 살펴보면 6,584만 5,770주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신주가 좀 추가 상장되게 되면 주가에 좀 어떤 영향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게임 섹터에 대한 산업별 움직임들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셔서요. 업황이랑 그리고 이런 이슈까지도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수익권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단하네요. 자, 전문가님 그럼 대표님께만 여쭤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입니다. 흐름들 좋네요. 5% 강세 이슈 맞고 올라가는 건지 그냥 분위기 타신 건지. 퍼스트 디센던트 관련된 초기 매출 데이터가 워낙 잘 나오고 있어요. 워낙 잘 나온다. 네, 일단 그 지난주에도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전달드렸는데 미래에셋에서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네. 퍼스트 디센던트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에 리포트가 뭐라고 나왔었냐면 올해 매출 2천억에 영업이익은 대략 한 99억 정도를 바라봤어요. 25억 정도를 바라봤어요. 근데 한 달 이후에 최근에 나와 있는 지난주 리포트가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매출액은 3천억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2천억이 3천억이 된 거고 영업이익은 25억에서 999억. 그러니까 1,000억. 뭐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신규진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시장 빠질 때 오히려 주가가 그래서 계속해서 반응한다. 우상향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거죠. 계속 좋은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었고 이러한 흐름 자체는 시장이 빠졌을 때도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밑꼬리 달면서 저가 매수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전일에 이어서 그제 전일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 오늘 시장 올라오니까 5.3% 추가적으로 올라와 버리죠. 다른 종목들은 추세가 깨져가지고 오히려 뭐 최근에 이제 뭐 추세 이탈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전혀 그런 것 없이 고가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상장 주식 수가 6,500만 주예요. 6,584만 주 가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추가 상장을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오느냐? 사실 우리가 오버행 부담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전체 주식 수에서 1%, 2% 이상 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24,000주예요. 24,000. 예, 그리고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봤더니 뭐 CB나 BW 전환 이런 것보다는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탁옵션 이 부분이 행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24,000주이기 때문에 전체 6,500만 주, 그러면 1%가 65,000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 0.4% 뭐 이 정도 부분이니까 사실 오버행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걱정할 필요는 건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 정도야 장 시작 이후에 한 10분 정도, 한 30, 러프하게 보더라도 한 그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0분 정도면 충분히 네. 우리가 잡아먹고 올라갈 수 있는 물량이니까 현 시점에서 수익이 나고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그대로 홀딩하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네. 개인적인 투자 전략은 사실 가격이 한 21,000원권 뭐 이 부분이고 10% 정도잖아요.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비중 확대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현 시점 딱 오늘은 5% 올라오니까 관망을 하더라도 추세선 전후까지 이 부분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그럼 비중 확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손절가 자체 이거를 손절이 아니라 이제 익절로 높여 잡자라고 같이 말씀드리면서 21,000원 제시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는 추세선 위치하고 있는 가격이 대략 한 23,000원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러한 가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23,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 가격이니까 저는 익절 가격을 23,000원 정도로 올려잡고 하루에 지금 한 5% 이상 최근같이 시장이 급등 나가는 과정에서 5% 이상 빠진다 그러면 한 차례 정도는 비중 확대하면서 비중을 한 뭐 10에서 15%까지는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 수 있겠다라고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비중 확대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확대와 홀딩 의견을 좀 주시면서 아무래도 뭐 실적적으로 숫자 찍히는 게 베스트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주가도 오르는 거고 23,000원의 익절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주 들고 계신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요. 8931번님의 모나미 와 오랜만이에요. 3,110원에요. 10% 비중 담고 있어요 하셨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살짝 손실은 보곤 있지만 어제 오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비슷하게 야 지금 싸다 하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가 또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가 모나미 하면 거의 품절주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 올라오는 좀 이런 지수하고 좀 일부 역행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과거에 뭐 불매운동 관련된 이슈나 그리고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즉 일본과의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네. 한 번씩 반응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품절주고 완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사실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좀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이런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모나미 하면 그냥 우리가 모나미 볼펜 생각할 수가 있는 종목이고 네. 사실 이름만 딱 듣고 느끼더라도 현 시점에서 시장은 트렌드와 맞다.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번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안정적인 그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만 과거의 실적이나 지금 이런 기대치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꿈은 즉 그로스에 대한 부분 자체의 시장의 그 가려움을 긁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었던 개별적인 종목이고 정책적인 이런 이슈가 일본과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튀어가는 부분이죠. 지금 문자 사연자분께서는 3,100원 정도, 3,110원인데요. 3,110원이고 비중 자체는 10%니까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을 때 그래도 3,000원 이상 윗선까지는 지금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산 가격 근처까지라도 오면 3,000원 정도가 좀 넘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 좀 줄여나가면서 그래도 좀 일부는 좀 팔아나가면서 시장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길게 바라보면서 뭐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그때 10,000원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보시면 주봉상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딱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현 시점에서 뭐 추세 이런 부분에 맞서 싸우기보다는요 그냥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었을 때 3,000원 이상 윗선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말씀드려볼게요. 3,000원 윗선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또 이 부분들이 테마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산 가격에서 비중 축소하기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6029번님입니다. 콜마홀딩스 들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원에 30% 지금 비중
비중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짝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차트들이요. 뭐 콜마 홀딩스든 모나미든 또 아까 넥슨 게임즈든 차트 똑같았어요. 이틀 연속 상승세. 그러니까 큰 충격받았고 이후로 화수 계속 또 올라오는 거 보니 여전히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든 업종 종목들에서 메리트를 느끼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올라오긴 올라오죠. 네. 콜마홀딩스가 오늘 2.25%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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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행이네요. 그쵸? 올라오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 올라오네요. 아,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부분 이 부분이 그러네요.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올라오는 부분은 사실은 이 종목 자체가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 거다라고 어제 오늘은 좀 말할 이렇게 수가 있을까요?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낙폭 과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기술적 반등권의 영역으로 체크를 하는 게 아. 그게 맞겠죠. 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콜마홀딩스도 품절주예요. 사실 시장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한국콜마, 그죠? 콜마 B&H 이쪽을 가지고 있는 사업 지주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콜마홀딩스 만 10원에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단기 고점권 형성을 했었던 가격이 12,000원대까지 2월달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 B&H를 통해 이런 그 건기식, 유산균 이런 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일부 기대가 된다 하는 최근에 나와 있던 보고서 이런 부분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밸류업 관련 종목이고. 아무래도 지주사다 보니까요. 6월 26일 날 자사주 247만 주 전체 주식수 대비 한 6.7%를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 부분 자체를 공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주식 소각 관련된 계획 이런 부분 나왔고 변경 주식수는 247만 주. 이렇게 소각을 하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서 지금 밸류업 관련된 관심사가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왔던 부분 자체가 7월 11일 날 나왔는데 그때 이후에 주가 반응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그때 이후에 7월 11일 이후에 이때거든요. 딱 7월 11일자 기준자가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주가에 좀 녹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은 좀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12,0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라운드 넘버 10,000원대까지 가격적인 반등을 기다리면서 일단은 현 시점에서 홀딩 의견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비중 자체가 마찬가지로 30%로 한 종목의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보다는 어느 정도 10,000원 이상 윗선까지 바라보면서 지금은 좀 홀딩 관점에서 일단 투자 의견은 보수적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시장적인 여파가 이젠 아직 다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품점주로 기술적 반등으로 어제와 오늘의 차트를 좀 해석해 보셨는데요. 이분께는 저희가 또 떡 선물 세트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꼭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어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577번님입니다. 효성중공업 들고 있습니다. 34만 원에 30%인데 중장기로 제가 이걸 가져가려고 샀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져요. 어머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짧게 좀 보고 갈게요. 대표님 입장에서 효성중공업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 아니다 라고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살짝 언급해 주세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다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물을 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중을 30%까지 높여놨고 최근에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중 자체를 늘리면서 34만 원까지 좀 평단을 좀 낮추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좋은 종목은 맞는데 단기간에 그 2분기 시장을 주도했었던 부분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화장품, 음식료, 전력 설비 그 중에서 전력 설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쪽이 효성중공업이었거든요.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 역할을 하는 가운데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이러한 종목들이 같이 따라가는 흐름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은 없잖아 있죠. 그런 그쵸. 부분에 따른 차익 실현이 지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더 기다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초과합 변화계 쪽 그리고 기계 부분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미국 쪽에서 40년 만에 도래한 인프라 교체 이런 부분과 데이터 센터발 또 AI 관련된 이런 전력 설비 이런 부분은 교체 사이클까지 같이
같이 타고 들어가면서 트렌드를 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성중공업은 실적과 더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뭐 실적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적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봐드리면 효성중공업은 최근에 1분기에도 수주잔고 이런 부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2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시면 1분기에 562억 기록을 했고 2분기에 추정치가 854억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네. HD 현대일렉트릭은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한 이후에 주가 반응 자체가 나왔죠. 효성중공업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1,400억대에서 2,500억대 그리고 올해는 3,300억으로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고 올해 지금 숫자 찍히는 부분 2분기에 찍히는 부분은요. 언제 수지 받은 거냐면 2년 전에 받았던 부분이에요. 2년 전에 받았던 게 네. 지금 이제 매출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와 이제 작년과 올해 받았던 부분은 25년, 26년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제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이익단 끌어올리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40만 원 이상 윗선까지도 목표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4만 원대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좀 인내를 가지고 지금 좀 기다려보자라고 좀 응원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사고 싶었는데 못 사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싶고 일단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인내를 갖고 가져가다 보면 수주잔고도 탄탄하고 매출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 문제될 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드백 전해드렸습니다.